예,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은 고진수 지부장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직접 참가했던 7차 교섭에서 사측 대표로 나온 오세인 세종호텔 맞나? 뭐라고 했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오세인 세종호텔 사장이 복직 불가 그리고 위로금 합의를 종용했고 자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욕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해제 오세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나는 교섭에 나왔는데 왜 고진수 지부장은 저 고공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안 나오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세인 사장의 그 말 때문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참가한 그 교섭 자리에서 오세인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로비에서 진짜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주명건이 해고자들 앞에 나오라는 요구를 가지고 로비에서 연좌를 시작했고 오늘로 16일째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그 사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 재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로비 그리고 복직투쟁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고진수 동지 그리고 또다시 투쟁의 현장에 선 고진수 동지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8차 교섭 앞두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기자회견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해결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해결하라. 주명건이 해결하라. 투쟁. 예,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청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렸고 발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을 마치고 투쟁 현장에 다시 복귀하신 고진수 지부장 동지의 세종호텔 지부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0일이 넘는 고공농성을 진행한 이유는 세종호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2021년 정리해고가 통보되고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거의 9년 만에 사측에 오랜 탄압에서 더 이상 사측만 믿고 있다가는 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세종호텔 많은 노동자들이 세종호텔 지부를 선택해서 9년 만에 교섭을 여던 과정이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19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현장의 탄압에 대한 우려로 어용노조를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60여 명의 민주노조, 세종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을 통해 38일간 이곳 세종호텔 로비에서 38일간 파업을 진행했고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소수노조가 되어서 8년 동안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고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고 세종호텔 모든 일자리에 적응할 만하면 전환 배치시키고 그리고 경력에 맞지 않는 일들로 모욕을 주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 탄압들을 8년 9년을 겪으면서 거쳐온 세종호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끝내 코로나라는 핑계로 세종호텔 사측에 의해
사실 주명건에 의해 끝내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노조로 노동권이 상실된 채 그럼에도 현장에서 부당한 노동 탄압에 대해 맞섰고 외부에서 제대로 고용을 하지 않은 채 위장 형태의 고용을 진행한 오세인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을 안기는 그러한 역할들도 세종호텔 노조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의욕노조가 아닌 독립된 노조가 필요한 회사인 것입니다. 주명건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세종호텔 노조, 민주노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명건에게는 가장 쳐내야 할 조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본질입니다. 사실상 이제 세종호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곳에 영혼 없이 서 있는 경찰들조차도 이 사건 해결을 통해서 수익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음이 명확하다는 것은 머리에 돌을 얹고 있지 않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리가 아닌 명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주명건은 자본가 계급의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80이 다 됐지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쥐고 한 번도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안아왔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주명건의 악행은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런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데 여전히 이 국가와 사회 제도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리에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하기 위해 역할을 해온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지독할 만큼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움의 진실을 아는 동지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회 그리고 세종호텔 경영진 이들이 갑자기 주명건의 꼭두각시가 된 것 아닙니다. 이 구조는 주명건이 50년 전부터 세종대학교에 부모를 이어서 세종대학교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명건 그 설립자 가족들의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명건의 탐욕에서 비롯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학교 정상화, 세종호텔의 정상화는 가장 그곳에서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구성원들이 이런 노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각 조직들을 통해서 주명건과 같은 자본가들의 탐욕과 악행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일한 일터에서 이렇게 국가로부터도 철저하게 이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과연 국가도 맞다고 인정한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가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경찰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회사 측에 요거만 담아서 영혼도 없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당신들 주변에 다 재벌과 가진 자들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영혼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국회 앞에 담벼락에 그리고 총을 들고 국회 안에 들어갈 때 멈칫멈칫했던 그 많은 공권력의 주체는 어쨌든 한 개개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근간을 이루는지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차 교섭 분명히 예상됩니다. 오세인은 아마 또다시 똑같은 소리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로비에서 주명건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자기 자신 것도 아닌 세종대학교와 이 세종호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이 사회의 공공재를 개인이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인정하도록 이 자리에서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우리 투쟁 하루하루 더 일터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동지들 감사드리고 오늘 교섭에서도 오세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차 교섭의 세종호텔 지부는 교섭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두 가지, 주명건 나와야 한다라는 것과 교섭 장소는 세종호텔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은 사측이 수용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섭에 참가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해결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해결하라. 주명건이 해결하라. 투쟁.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정리해고 처리하라.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정리해고 처리하라. 정리해고 처리하라. 투쟁. 네,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종호텔 주부 동지들 옆에서 함께 연대하고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 부본부장 김대정 동지로부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연대로 이 투쟁에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투쟁은 해를 넘어서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해고자 동지들의 투쟁, 승리에 대한 굳은 의지와 연대의 힘입니다. 복직과 노동권 회복을 요구하는 이 투쟁은 노동을 비용으로만 취급해온 이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투쟁입니다. 세종호텔 자본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조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명백한 노조 파괴이며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의 폭력입니다. 해고 이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삶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일터를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라지는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은 그 삶에 결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복직과 존엄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 5년, 고진수 지부장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감내하며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떻게 참아내고 감내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36일 고공농성의 투쟁은 대화와 책임을 거부한 자본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결과입니다. 그 투쟁은 노동자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선언이었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투쟁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한 8차 교섭이 있는 날입니다. 7차 교섭까지 진짜 사장 주명건은 어떤 해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 주명건 회장은 교섭에 직접 나와 해고자 복직과 노동권 회복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실무자 뒤에 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8차 교섭의 시간 끌기의 연장이 아니라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연대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투쟁! 네, 김혜정 수석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경찰과 사측의 탄압을 함께 방어하고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일일 농성 대표를 자임하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일 농성 대표로 함께하고 계시는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 농성단 대표로 함께하고 있는 녹색당 공동대표 상현입니다. 8차까지 끌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났고 호텔의 수익은 회복됐습니다. 정리해고는 부당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해고된 노동자들이 4년이 넘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복직 외엔 정답이 없는 교섭이 지금까지 이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은 복직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해고 무효 소송 판결을 언급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됐다고 이를 장기적 위기로 판단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매우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본의 생존을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경영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 시민의 법 감정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시민의 요구는 법 기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 헌신한 노동자를 재난을 빌미로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인가? 라고 묻습니다. 호텔은 땅값도 오르고 자산도 많은데 왜 그 고통을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자르는데 그렇게 해결을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익은 기업이 독점하고 손해는 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고 묻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곳 세종호텔로 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국가가 윤석열이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이 노동자들에게 일터에서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자르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러 이곳에 발걸음을 내디더 행진을 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확장해 가자고 시민들이 선언했습니다. 법이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면서 실제로는 노조원들이 가장 먼저 잘려나간다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법은 기만적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면 단순히 기업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사제 출연을 하거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종호텔 노조의 교섭은 지난 겨울 혹한의 싸움을 함께했던 사회 대개혁을 외쳤던 시민 모두의 교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정당화하는 법을 바꾸는 것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인 해법을 함께 요구합니다. 336일간의 농성에 나섰던 고진수 동지는 그간 좁은 시설을 기어 다니느라고 무릎이 많이 상했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의 고통을 견디면서 겉과 속이 다 상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서 충분한 치료도 재활도 뒤로 한 채 바로 이곳에 온 이유는 진짜 사정을 만나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진수 동지와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고진수 동지는 교섭 테이블에 우리와 함께 갑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대양학원 이사회에서 세종호텔 복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책임은 권한도 없는 오세인 대표가 아니라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주명건 이사장입니다. 오늘의 교섭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 주명건 씨와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로비 농성을 함께하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뒷구와 함께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주명건이 교섭에 나와라! 진짜 사장 주명건이 교섭에 나와라! 교섭에 나와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책임져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주명건이 책임져라! 주명건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네,
상현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오늘의 교섭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광장에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함께 염원했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섭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1일 농성 대표단 동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 활동가이신 이종란 동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단지 세종호텔 조합원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켜내는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종호텔 사측은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함께 살자고 외치는 민주노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일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윤만 추구하는 사장, 자본가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텔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 경영 악화를 핑계로 해고되었다면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2023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으니 다시 원직 복직되어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세종호텔 주명건은 당장 교섭에 나오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물러섬 없이 싸울 것입니다. 매연 가득한 명동의 좁디 좁은 고공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청하지도 못하면서 1년 가까이 복직을 외친 여기 계신 고진수 동지, 그리고 땅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이끌어 오신 허지희 동지, 그리고 김난희 동지에게 우리는 모두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다 표현 못하는 고마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우리 옵티컬 지회 최원한 지회장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이분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도 같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동지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사실 각자 도생,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그나마 불안정한 일자리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하는 사실 더 큰 암울한 미래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저희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한 노동자가 반도체 HBM 과업 달성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아주 심한 우울증 그리고 심한 수면 장애를 앓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고 김치엽이라고 하는 95년생 겨우 30살의 아주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과주의 삼성에 의한 타살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학생처럼 성적표를 매기듯 성과 평가를 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노동자들이 이렇게 심한 정신장애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일을 멈출 수 없던 연구원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갖춘 민주노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웃만능 시대에 한 개인은 매우 연약하지만 민주노조로 뭉친 노동자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세종호텔 조합원들처럼 함께 살자며 우리 사회에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울한 경쟁의 시대에 옳게 길을 내고 있는 세종호텔 지부의 투쟁이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상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반올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일 농성 대표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고공농성을 함께했던 사업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그리고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조합원 동지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동안 4년 동안 해고 복직 투쟁을 정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사회단체 동지들 함께 하고 계시고 지난 윤석열 파면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빛의 혁명의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들이 고진수의 고공농성 현장으로 찾아왔던 그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 과정에서 민주당이건 노동부건 건강이 염려된다면서 고공농성 해제할 것 그리고 고공농성 해제 후에 문제 해결을 함께 찾자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공농성을 해제하자마자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신경을 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로비에서의 연좌를 경찰들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이고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과 역할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대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 활동가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와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고진수 동지가 복직 합의 없이 내려왔을 때 사측은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해고자들이 로비 연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람들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로비 연좌 투쟁이 제2의 남태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함께 풀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윤석열 탄핵과 농민의 요구를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남태령을 지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의 첫발이었듯이 억울하게 코로나를 핑계로 사회 재난을 핑계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일터를 빼앗는 것이 일터의 민주주의 노동자 인권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은 시간 문제이지 정당성이나 사회적 공감대에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시민사회단체, 여러 노조, 이를 모를 시민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득 쌓인 음식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쌓이고 난방용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결의들이 모이는데 어찌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김난희 그리고 허지와 함께 울며 곁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돈만 하는 자본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우애가 넘치는데 어떻게 질 수 있으며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게다가 우리 곁에는 고공에서 내려온 고진수 동지까지 있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 올라있을 때 사람들은 다칠까 아플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이제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투쟁에 모을 텐데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세종호텔 그리고 세종호텔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명예이사라고 떡하니 직함을 갖고 있었던 주명건은 오늘 8차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물론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과 서로의 돌봄과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공감대와 그 힘이 해고자들의 끝까지 복직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뒷배가 되어서 끝까지 복직해서 해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허튼 망상을 세종호텔은 하지 마십시오. 허튼 망상에서 빠지지 말고 해고자 복지관을 내놓으십시오. 경찰을 동원해서 혹은 사측이 체증을 하고 소환장을 날린다고 우리가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한겨울 남태령에서 경찰과 군인을 앞세웠던 계엄 그 시기를 겪고도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세종호텔 오세인과 주명건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직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공대의 명수 동지 발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주명건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주명건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와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 문제, 땅 투기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명건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가 전혀 과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명건이 교섭에 나와서 직접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섭 장소는 바로 이곳 세종호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차 교섭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세종호텔에서 열리지 않고 서울역 맞은편 제3의 회의 공간에서 교섭이 열리지만 주명건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교섭에 참가합니다. 교섭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사측에 주명건의 교섭 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정리해고법을 도입했던 원죄가 있는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구임을 지원한 사업장의 일자리 유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을 통해서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종호텔 문제,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의 문제 전혀 진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자, 이제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고진수 지부장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자회견 마치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주명건이 해결하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주명건이 해결하라. 주명건이 해결하라. 투쟁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투쟁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